오늘은 266번째 경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MOU 체결이 끝났는데 우선 그때 MOU 체결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잠깐 인사드려 주셨는데 우리 박은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신데요. 잠깐 오셨고요. 행복도시 건설청 김진숙 청장님 함께 하셨고, 또 LH공사 김수일 본부장 엘리베이터 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 청장님 가운데로 좀만 오시죠. 청장님. 가운데로 좀만 오세요. 가운데. 그 좀 앉아주세요. 예? 앞에 얼른 찍고 앉아요. 앉아. 예? 하나 둘 셋. 아, 이거 앞에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참. 찍고 뒤 찍으면 되지. 예, 옆으로 좀 빼주세요. 김수일 본부장님 앞으로 좀만 더 나오셔요. 안 보여. 찍으신 분들은 뒤에 카메라, 방송 카메라를 위해서 좀 잠깐 찍고 앉아주십시오. 정말 좀 카메라 좀 앞으로. 예, 자, 포토타임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좀 같이.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그 박 대표님은 또 다른 급한 일정이 있어서 좀 가셨고요. 네이버 쪽 그 간부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브리핑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씨는 방금 전 오늘 집현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MOA를 체결했습니다. MOA는 잘 아시겠지만 MOU와는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더 있는 그런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각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조해온 행정중심국가도시건설청과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네이버가 세종시를 우선 협상 주지로 선정한 이래 우리 시와 또 네이버, 행복청, LH 세종본부가 매주 한두 차례씩 모두 10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오늘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4개의 기관은 부지의 위치와 규모,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 기반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정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주식회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복청 또 LH 공사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 후에
또 긴 시간을 기다려주신 35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센터 부지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2 생활권 안의 대학용지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용도와 면적 및 전력 공급 등 네이버 측에서 요청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네이버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로 모두 29만 3,697제곱미터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네이버 측에서 요구한 10만 제곱미터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네이버는 이곳에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원형지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회사의 비전과 발전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또 변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 주변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시설이나 지작물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등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아까 박원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장일치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MOA에서 합의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전담, TF 운영 및 민원 대응을 맡기로 했으며 전국도시건설청에서는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또 행정 절차 이행 및 지원, 그리고 LH 세종본부에서는 데이터 센터 부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와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기반시설 공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주식회사는 내년 6월에 데이터 건립에 착수해서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조만간 데이터 센터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입주 및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학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퍼스케일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금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단독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이고 춘천 데이터 센터 각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로서 투자액도 당초 계획했던 5,400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 민간 투자로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가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서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IoT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21세기 다양한 미래 산업이 세동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전통 산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집단화가 진행되고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네이버와 손잡고 세종 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과 지역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네이버가 차질 없이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진행하시죠. 예, 다음은 금년도 세종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이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부가 우리 시에 이전을 완료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를 발표했고,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행정도시 연합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진제와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시민주권회의를 적용시켰으며 시민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최초로 159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고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우리 세종시를 찾는 등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세종형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세종시법 정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체험학습과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자금인 사랑세 기금을 신설하고 서창 행복주택과 신흥 사랑주택을 완공하는 등 주거복지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는 등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자율주행 실증 비주자의 특구에 지정됐고 10월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금 전 MOA를 체결한 바와 같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유치해서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 지식재산센터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또 세종 테크노파크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세종 창업기움센터, 청년 창업 챌린지랩, 세종 창업빌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시범 운행하는 등 신도심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간격 10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뉴어울링 780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전기 자전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종 대전 광역철도 노선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세종 포천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안전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는 모두를 대상으로 시민 안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국제안전도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을 지난해 64.2%에서 71.5%로 높였고 소방인력 장비 보급률 4년 연속 100%를 유지하였으며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기획공연, 길거리 공연, 여민락 콘서트팀인 아카데미 등을 열어서 생활 속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개최한 7번째 세종축제는 20여만 명이 관람하는 등의 상황을 이룬 바도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재생규제 사업을 접목시켜서 청춘요점 프로젝트 2.0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청춘요점 프로젝트 76개 과제 중 42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4년 만에 누적 매출액 8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또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3, 4, 5점 건립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지방과 중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회관을 개관하였고 10월에는 청주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시정 3기 3년차로 21대 총선이 치러지고 행정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종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약과제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무사당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천과제를 적극 실현해서 시민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형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 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부 세종정사문화관과 음악장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및 하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복지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세종 충남대 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전기 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아마 10월쯤 되겠습니다만 개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긴급 출동 119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모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조천 프로젝트 2.0 그리고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예실 있게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 정례 브리핑 아마 1월 2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종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35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신년 해맞이 행사는 이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종 호수공원과 읍면 지역 8곳에서 진치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 12일 설문을 통해서 선정한 2019년도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을 보고 그러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거기 잠깐 앉으실 텐데. 일부 통계가 우리 10월 혹은 또 11월 때 통계가 있어서 아까 우리 시정 성과하고 좀 수치가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근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지입니다. 예. 네, 먼저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세종시에 들어서게 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여기 계시는 플랫폼 주식회사 예, 대표이사는 가셨고요. 한번 잠깐 좀 오시죠. 좀. 예, 질문해 주시면. 네네네. 그 당초보다 한 3배 정도 부지도 넓어졌고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마침 우리 그 세종시에서도 이제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자율주행, 실주행 등등 뭐 데이터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은 센터 자체보다는 그 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심지어는 이제 본사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시에서 혹시 의견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네이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상입니다. 우선 당초 계획보다 이제 3배 이상의 분위기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네이버 측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선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집중해야 되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아마 그 센터 건립 이후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토지를 요구하는 걸 보면은 뭐 그런 구상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는 앞으로 좀 구상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이 30만 제곱미터 외에도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앞으로 좀 아직 구상 단계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그 네이버 타운이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박원기 대표님하고 말씀은 이게 나아가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전 그 대덕단지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네,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력이 어느 정도나 서울이나 춘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내려오고 그분들이 세종시에 정착해서 세종시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이나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는 네이버가 이렇게 오게 됨으로써 여기에 이제 ICT 소위 4차 산업 관련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이 분야 기술자들이 모이게 돼서 새로운 타운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지금 판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그 클러스터가 여기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되게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그 종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생활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종시가 이제 건설되어 가면서 아마도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 환경,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이런 것 때문에 그 ICT 산업 종사자들이 내려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 권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MA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네이버 센터가 대학교 부지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부지가 뭐 반토막이 아니라 완전히 뭐 새토막이 나 보여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 부지와 연구 부지인데 한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 대학교 부지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고요. 혹시 대학교 측이 언제 정도 어떤 대학이 들어오는지도 보충으로 또 설명해 드렸으면 또 감사하고요. 아까 앞에 기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뭐 인력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다음에 답변한다고 그래서 고려했고요. 전자파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나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전자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주변 지역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전력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아직 건물은 설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 구체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중앙을 다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쪽편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대학 연구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이 기능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유치하고 R&D 관련 기관도 유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도시계획 짤 때부터 계획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당초 목표에 맞는 그런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확보 문제는 앞으로 아마도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200명 이상의 아마 종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관산업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주변에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학교라든지 우리 세종시도 고대, 홍대, 영상대 이런 대학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미리미리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 정도의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야말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 전자레인지만큼의 전자파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공급은 한전과 미리 잘 협의가 돼 있고 바로 가까이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 문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바로 이곳에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지금 건물이 하나 지금 완공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ICT 관련된 기업들을 주로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 입주가 돼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입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소위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 부분은 지금 저희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캠퍼스도 지금 그 NH 공사에서 만들기로 했고 또 행복도시 건설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학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학교 자체를 새로 만든다거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 자체를 옮겨오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행정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선 기자. 예. 네, 몇 가지 그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매거진 세종의 김경상 기자입니다.
짧게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한 200명 정도 직원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 경제성으로 볼 때 10억 투자할 때 보통 우리나라 전체 산업 고용률이 이제 6.42명입니다. 5,400억 원 추산된다 하면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투자돼야 이게 적정하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네이버에도 말씀드립니다. 5,400억을 2022년까지 확장을 3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은 최소한 6배가 넘을 겁니다. 그 데이터에 그 서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럼 거기 들어간 그 전기 사용량도 엄청날 겁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세종시가 현재 쓰고 있는 전력 이상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거 한번 좀. 그럼 거기 추가적으로 또 이런 한전이나 국가에서 또 SOC에서 그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는 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 넓게 그 면적을 가져가는 게 아니면은 그 한 번에 그냥 단번에 2022년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치를 봐서는 아까 우리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 그 30만 제곱 평방미터 되는데 이게 거의 지금 행복 도시에 들어가는 산업용지 79만 5천 평방미터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게 됩니다. 이것을 전환을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용지를 새로 공급을 한 거예요. 무슨 전환이라고는 하지만은 과연 이렇게 되면은 그 네이버가 들어간 위치를 보면은 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네이버 데이터 타운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그 데이터 타운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네이버에 의한 네이버의 타운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물론 지금 다 밝히지는 못하신다고 하겠는데 네이버가 계획하고 있는 그 타운 조성 계획이 어떤 건지 이것 정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산업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을 투자하면은 6명 정도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10억에 10억에 6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극히 기술 집약형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용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연관되는 산업이 이 네이버 센터가 건설된 후에 연관되는 산업이 주변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400억은 내년도 이제 착공을 해서 2022년까지 다 투입이 되고 실제로는 5,400억이 아니라 아마도 뭐 6,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투입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왜 30만 제곱미터 정도를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난 후에 추가적인 그 토지가 이제 필요할 가능성에 이제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용인이나 춘천의 경우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완충 용지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런 면적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기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발전이 필요하고 하나는 배전이 필요한 건데 발전은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은 뭐 원자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전기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변전소가 필요하고 그 전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 변전소가 있어서 그것은 아주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계획 할 때 미리 한국전력 측과 미리 잘 협의가 돼서 이것은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전 측에서도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이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그런 용량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이 사생활권 같은 경우에 70여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일단 대학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청에서 이곳을 산업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용지를. 그래서 그거는 그 절차는 앞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타운 문제는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기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게 되면은 연관 산업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네이버 측에서도 이게 데이터 센터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추가적인 사업 분야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유 기자님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쭉 나온 거, 질문 나온 거 같아요. 중복을 피하면 이제 남은 게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 다음에가 이제 그 냉각수거든요. 예. 그 냉각 방식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순환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오늘 보니까 퓨얼에너지 용곡화 클러스터를 참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소형의 130 내지 150m의 평소 영구적으로 7도씨 이하로 유지되는 냉각수를 갖다가 IT 좋아하니까 냉각 데이터 시설을 갖다 냉각을 시키고 거기서 데워진 물을 농업용수 아니면 난방용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쉽게 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물을 사용한 냉각을 뜰 것이며 대류형이지 아니면 증발형인지 그 다음에 그걸 가서 사용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 자체에서도 뭐 농업용수나 아니면 난방용수 공부할 계획이 있는 건지 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 좀 알려주시죠. 그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 다만 이게 이제 냉각수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냉각을 시키고 나면은 폐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폐열을 이용한 다른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건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2년 반 정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련 산업들 지금 현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벌써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두고 관련되는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냉각 방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마이크 좀 주시죠, 거기. 그냥 육성으로 하시죠. 이제 그 냉각수 관련해서는 우선 그 네이버 측에서 처음에 제한 요건으로다가 하루에 5,100톤 이상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5,100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를 사용해서 냉각을 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그냥 그대로 증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환경적인 영향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온도는 여름철 26도에서 28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바깥 공기도 30도씨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기온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전 그 기자님께서 수열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춘천과 같은 경우가 처음에 상수도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협력 사업으로 그 근처에 소양호에 물을 끌어다가 자연수를 가지고 냉각수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네이버와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금강의 그 물을 끌어다가 자연수를 활용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협력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55분이 됐는데 시장님이 11시 일정이십니다. 질문 하나만 받고 시장님 다시 그러시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이희택 기자님.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법인세 규모가 이제 춘천 데이터 센터 각 같은 경우는 80억 원대로 나와 있고,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에 7년차 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은 22억 원이라고 자료에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2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공기업 LH가 160억 원, 그 다음에 건설사 두 곳이 130억 원대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연속된 질문인데, 저희들이 좀 그 데이터 센터 각에 대한 기대감 외에 또 너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첫 발표하실 때 임금부지 데이터 연구소, 네이버 ACT 실증단지, 그 다음에 연수시설 교육센터 연관시설 집적화를 돕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과학관이나 e스포츠 경기장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라든가 전망,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불필요한 어떤 그 장밋빛 미래가 형성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지난해 춘천시에 납부한 지방세가 81억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지금 춘천에 건설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 3배 내지 5배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춘천에 있는 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타운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협의는 해 나가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기대, 또 네이버 측에서 하는 구상, 또 이런 단계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놓고 앞으로 이제 네이버 측과 협의에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을 담아낼 그릇, 그러니까 네이버 타운을 만약에 만든다 할 경우에는 만들고 싶어도 담아낼 공간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그릇 안에, 그 공간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앞으로 담아낼 것인지, 어떤 산업이나 기업,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은 우리 담당 과장님 와 계시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정례 브리핑 다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 하는 그런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 주의하시고 복된 새해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